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박순영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DS 인터페이스로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수트랙입니다. 최근 이제 추천 시스템은 인베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만큼 그 인베딩하는 방법이 최신 추천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매트리스 벡터라이제이션이나 뉴럴 콜라보 필터링에서는 기존의 인베딩이 이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에 잠재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잘 캡처하지 못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이제 바이펄 타입 그래프로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모델링을 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캡처하는 그래프 기반 추천 프레임워크인 NGCF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의 CF 방법론들은 유저와 아이템 인베딩을 분리하여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잠재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캡처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을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은 단순히 유저와 아이템을 따로 분리를 하여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한마디로 이런 어떤 게 좀 더 유사한지를 좀 더 그런 잠재적인 부분을 캡처하지 못하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인터랙션 그래프를 하이어드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홉을 넘어감으로써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겟 아이템을 U1으로 뒀을 때 첫 번째 홉, 즉 첫 번째 층에서 U1은 I2, I1, I3하고 인터랙션이 있고, 이 인터랙션이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또 인터랙션이 있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저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층을 쌓아서 I2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U2, 그리고 I3와 인터랙션이 있는 U3까지 넘어가게 되고, U2하고 또 인터랙션이 있는 I4, I5, U3와 인터랙션이 있는 I4로 세 개의 층을 넘어가서 이런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1이 이제 L은 3, 세 개 층에서 i4가 두 개고 i5가 하나이기 때문에 i4보다 i5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법론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베딩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풋 레이어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이니셜한 인베딩 벡터를 컬럼 벡터로 형태로 하나의 파라미터 매트리스인 2로 표현을 했고요. 기존의 이제 매트리스 벡터라이제이션이나 뉴럴 콜라보 필터링 방법에서는 인베딩들을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에 직접 연결하여 다른 프로퍼게이션 레이어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프리딕션 내적을 해서 프리딕션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NGCF 같은 경우에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인베딩 프로퍼게이션을 거쳐서 값들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학습을 하고, 이러한 인베딩을 이제 리파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베딩에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주입을 해서 효과적인 인베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초기에 이제 인베딩을 거쳐서 인베딩 프로퍼게이션 레이어 단계인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총 3개의 층을 쌓았고, 이렇게 유저와 아이템을 인베딩이 따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이 인베딩 첫 번째 층에서 유저와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웃 노드들에 대해서 유저와 아이템을 통합해서 이렇게 관찰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전체적인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CF 시그널을 캡처하기 위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메시지 패싱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유저와 아이템 인베딩을 리파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첫 번째 층 L은 1인 First Order Propagation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유저들의 선호도에 대한 다이렉트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소비한 유저들은 그 아이템들의 피처로서 사용할 수 있고 유사도를 구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한 연결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베딩 프로퍼게이션을 수행할 때 두 가지 주요한 오퍼레이션이 이제 메시지 컨스트럭션과 메시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메시지 컨스트럭션인데요. 연결된 유저와 아이템 쌍 u, i에 대해서 u에서 i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시킵니다.
여기 M은 이제 메시지의 줄인 거고, 이제 아이템에서 유저로 넘어가는 전파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메시지 인베딩이고요. 이 F는 이제 인코딩 함수로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 놈에서 보였던 PUI라는 변수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1, 웨이트 매트릭스 2는 이제 학습 가능한 웨이트 매트릭스 나타내고, D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GCN 같은 경우는 이제 위 식에서 메시지 인베딩 식에서 이 i만을 고려했었는데, NGCF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릭스 2를 도입을 해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이런 엘리멘트 와이즈 식을 통해서 둘 간의 상호작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아이템으로부터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PUI, 즉 이제 루트 NU분의 NU 곱하기 NI분의 1, 이 수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 놈이라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어디전스 매트리스와 이제 디그리 매트리스를 구해서 이 디그리 매트리스에서 어디전스 매트리스를 뺀 게 라플라시안 매트리스고, 이 라플라시안 매트리스를 시메트릭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 매트리스로 만든 게 그래프 라플라시안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을 정교화한 것으로서 차수 정보가 이제 모두가 1이고 1로 통일되고 나머지는 그에 맞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수 정보가 1이라는 거는 이제 대각 행렬이 전부 다 1이라는 뜻이고, 그 나머지 이제 행렬의 값은 위에 이런 수식을 통해서 루트 NU 곱하기 NI분의 1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 관점에서 나타내면은 디그리 매트리스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에 라플라시안 행렬 곱하기 디그리 매트리스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을 앞뒤에 곱해줘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서 값을 나타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멘트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앞에 보였던 이런 루트 NU분의 NU 곱하기 NI분의 1 이런 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PUI는 아이템을 소비한 유저의 수와 유저가 평가한 아이템의 수의 영향을 반영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과정인데요. 이런 컨스트럭션된 메시지를 말 그대로 어그리게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리키렐루 함수를 통해서 U의 이웃 노드들에서 전파된 메시지를 결합을 해서 첫 번째 인베딩 프로퍼게이션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식처럼 셀프 커넥션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M의 U에서 U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결 정보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유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리지널한 피처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MU는 웨이트 매트릭스 1의 이 U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앞에서도 이제 이 i를 곱하는 수식에서 쓰였는데, 이 웨이트 매트리스 1과 동일한 웨이트 매트리스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 값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 퍼스트 오더 프로포게이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이제 L번째까지의 레이어는 하이 오더 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이제 인베딩 프로포게이션 레이어가 L개만큼 쌓이면 하이 오더 프로포게이션이 되고, L거리만큼 떨어진 이웃의 메시지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 오더 프로포게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키렐루 수식을 통해서 위와 같은 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L번째 이 메시지가 L-1과 L-1번째 유저와 아이템의 인베딩을 곱해줘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메시지 컨스트럭션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i와 이 u의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를 구하는 수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0번째, 즉 이니셜한 레이어 이니셜한 인베딩 벡터이기 때문에 따로 층을 써주진 않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L-1
해서 L번째 계층을 결과를 산출하는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의 프로포게이션 룰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의 수식을 그냥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L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프 라플라시안 놈이고, 이거를 이제 수식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내면은 디그리 매트리스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인접행렬과 디그리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디그리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어지언스 매트리스 양옆에 곱해주어서 라플라시안 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A는 0, R 트랜스퍼스 0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0은 이제 영행렬을 나타내는 거고, R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저의 크기를 n, 아이템의 크기를 m으로 했을 때 n 곱하기 m의 행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A는 A의 크기는 m 플러스 m 곱하기 n 플러스 m의 크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리스 형태로 모든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표현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아진 인베딩 벡터를 통해서 모델 프리딕션을 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딩 프로포게이션 레이어 과정이 종료되고 L번째 레이어까지 이제 인베딩 벡터를 쌓았으면 형성됐으면 이제 유저와 아이템별로 각각 이제 컨캣을 해서 최종의 인베딩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유저와 아이템의 최종 인베딩 벡터를 내적을 해서 선호도를 추정하게 되는데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프리디션 스코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과정인데요. 먼저 로스 펑션은 BPR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를 했고, BPR 로스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추천 시스템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관측된 것과 관측되지 않은 것 사이에 상대적인 순서를 고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는 관측한 것을 관측하지 않은 것보다 더 선호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BPR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집합 U, I, J가 이제 5에 속해 있는 이 집합이 보이는데, 이 5 같은 경우에는 R 플러스가 이제 관측된 상호작용이고, R 마이너스는 이제 관측되지 않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데, 네,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했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서 L2 놈을 활용을 해서 레귤러이제이션과 이제 오피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미니배치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노드 드롭아웃과 메시지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랜덤 셀렉션으로 특정 유저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한 겁니다. 여기서는 메시지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노드와 메시지 전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유저 또는 아이템의 영향을 줄여주고요. 메시지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처럼 메시지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은 랜덤 셀렉션으로 노드는 그대로 두고 메시지만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유저와 아이템 사이에 이제 싱글 커넥션 표현에 더 많은 강건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인데요. 먼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로 이제 RQ1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NGCF 모델이 기존의 이제 소타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NGCF에서 레이어의 수, 드롭아웃 등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절할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는 이제 하이오더 커넥티비티가 레프레젠테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타와 비교했을 때 NGCF가 보시다시피 이제 총 3개의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했는데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릭은 이제 리콜과 NDC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의 수를 달리한 경우 레이어의 수가 3과 4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레이어가 이제 한 개 혹은 두 개인 경우에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노드 드롭 아웃과 메시지 드롭 아웃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이제 메시지 드롭 아웃을 선택했을 때 성능, 이제 주황색이 노드 드롭 아웃을 선택했을 때 성능인데, 노드 드롭 아웃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델에서는 메시지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노드와 메시지를 전체 다 삭제함으로써 유저와 아이템의 영향을 좀 줄여주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이오더 커넥티비티가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여기 A는 이제 MF로서 NGCF 0, 그러니까 연계의 계층이라는 거고, NGCF3는 이제 3개 계층을 쌓았을 때 이 3오더 커넥티비티를 활용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했을 때 NGCF3 3개 계층을 쌓았을 때가 좀 더 잘 클러스터링, 그룹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프로퍼게이션 레이어의 깊이가 인베딩 공간에서 좀 더 노드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이제 결론과 퓨처 워크 파트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기존의 인베딩 방법과 달리 인베딩 프로퍼게이션 레이어를 쌓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 두 가지의 메이저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메시지 컨스트럭션과 두 가지의 이제 메이저한 오퍼레이션인 메시지 컨스트럭션과 메시지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하이오더 커넥티비티를 모델링을 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시그널을 캡처하는 그래프 기반 추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추후 인베딩 점퍼 과정에서 이웃에 대한 변수 가중치와 다른 순서의 연결성을 합습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NGCF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